韩国号称亚洲第1大整形大国，而席卷世界的韩流总是伴随着众多的韩式帅哥美女，时时刻刻地冲击着人们的眼球，不断刷新着人们对于美的认知和追求。今天，我们就来采访一位颇具传奇色彩、擅长于更新微整形思想、从业25年的韩国知名整形外科医生柳忠夏院长，听听他关于美容整形的看法，分享他的整形从业之路，一起探讨整形过程中最需要重视的一些注意事项。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인민망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형외과 의사로서 가장 좋아하시는 남자 연예인과 여자 연예인 누구인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남자는 별로 없고요. 여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 내추럴하고 선이 다르게는 요즘 최근에 중국의 아주 여배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여배우들이 많고요. 그 뭐 판빙빙, 장찌 뭐 이런 분들은 뭐 굉장히 더 원숙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에도 뭐 송혜교라든지 추자연이라든지 또 뭐 박신혜라든지 아주 또 다른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중국의 네티즌 분들도 많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보는 눈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여배우들한테는 한국 여배우들한테 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신선한 면이 의외로 많아서요. 네, 그래서 한국의 연예인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 가꿔졌고요. 다듬어졌고요. 중국의 연예인들은 아직 그 굉장히 넓은 그 대지와 같은 그런 또 다른 멋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매력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왕홍의 얼굴형이 크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왕홍, 연예인, 일반 고객이 성형 요구사항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나요? 연예인과 일반인의 그 성형 관계는 꽤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뭐 있어 왔던 그런 사례들이고요. 이제 중국의 왕홍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SNS 스타 또 그들을 위한 성형, 그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그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 그 왕홍이라는 그 형태의 성형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정된 그런 역할을 위한 성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일반인들이 따라하기에는 그건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히려 그 성형을 뭐 따라하고 싶다면 뭐 TV 탤런트라든지 우리가 쭉 그분들은 요즘은 그 연기를 평생 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왕홍을 따라하는 것은 그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중국어 고사성어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과하게 하면은 오히려 부족함보다는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랑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형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메이크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언제든지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형도 되돌릴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성형은 가능한 피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하는 게 그건 필요합니다. 네,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평소 고객들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제 고객들은 이미 저를 아시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이미 요구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내가 성형을 하지 않았다고 성형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 밝게 할 수 있느냐. 아, 네. 쥐도 새도 모르게. 네, 그게 지금 현재 제일 큰 질문 사항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주의 성형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네요. 네. 표시가 안 나면서 밝은,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요즘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중국의 그 성형 환자들을 직접 진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과 비교를 했을 때 중국 고객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하고 다른 클리닉에 가시는 분이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셨던 분들이 소개를 해서 오기 때문에 그 SNS를 보고 오시는 분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주로 입소문을 통해서 네, 손님들이 많이 제- 찾아오는가 봅니다. 제 환자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하고는 다르고요. 첫 번째 이제 요구하는 것은 무통. 그 중국 분들은 중국 분들은 무통. 무통을 한국 사람들은 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통증의 정도라든지 과정을 이미 다 알지만 중국 분들은 그래도 낯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통입니다. 이게 통증에 대한 그 예민도가 예민도가 상당히 조금 더 높다고 해야죠. 두려움이 조금 더 네, 높다고. 두려움도 좀 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제일 크고요. 뭐, 또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안타까움도 좀 있습니다. 그 네.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중간 그 과정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이 그 포커스가 조금 그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중국 환자들하고 시술하는데 어려움이 예. 좀 지나치게 걱정을 한다거나 이게 의사 선생님이 지나치게 또 신뢰한다거나 그래서 그 수술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치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생략되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형도 사실 그 개개인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관련된 지식을 좀 습득하고 와서는 선생님한테 좀 이게 초점 있게 예, 그런 질문을 드리면 훨씬 더 그 맞춤형 혹은 예, 도움이 되는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성형외과 의사의 길을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으셨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는 것을 극도로 사실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공부할 시기에는 이제 제3의 물결이라든지 그 파워 오브 시프트라는 어떤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사회가 바뀌는 그런 어떤 추세였습니다. 어떤 대변혁기에 대변혁기라고 있었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보화 시대, 그래서 이제 정보는 이제 광범위하게 대중들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시대의 의사는 점점 어떻게 사회적 그 존재감이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내 미래가 될 수는 없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그 뉴욕 타임즈를 보다가 그 레이저로 가지고 주름을 편다는 그 아티클을 봤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봤던 그 뉴욕 타임즈의 기사가 제 인생을 바꾸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었던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의사의 직분이 직업이 그 아티클을 한번 봄으로써 그 어떻게 레이저로 가지고 주름을 펴는지 그게 굉장한 거기 궁금증과 도전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 타임스라는
그 신문이 선생님에게 지적 호기심을 네. 유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사의 주인공을 이제 찾아가게 됐죠. 한국에서 미국으로요? 네, 네. 와, 이게 대단한 호기심이네요. 네, 네. 찾아가셔서 직접 배우게 되셨나요? 결국은 직접 배우게 됐죠. 사사하게 됐고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바꾸는 가장 큰 그 흐름을 바꾸는 물길을 바꾸는 그 사건이 됐죠. 저는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지만 뭐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냥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이 코 성형을 많이 하잖아요. 그 서로 다른 의사를 만나면 분명히 뭐 코의 그 비율이라든지 넓이, 높이 이런 것이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똑같은 성형을 했는데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성형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의 그 미적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인문학, 예술, 철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뒤에서 많은 그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문의로서 어떠한 미적 기준을 갖고 계시는지, 뭐 환자들한테 시술을 하실 때 어떤 미적 효과를, 심미적 효과를 추구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정권이 바뀌면서 하나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판사나 검사 이런 권력을 진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을 좀 쌓고 나서 맡았으면 어떨까 하는 게 요즘 우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사람 얼굴을 만지는 의사도 아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인생을 조금 겪어보고 그런 시술을 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단순히 기술자가 코의 높이를 정하고 그 코 수술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은 뭐든지 수치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트렌드 일종의 트렌드를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코, 똑같은 눈을 만드는 게 일종의 혈연 관계가 없는 그런 그 형제가 많이 태어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시는 그런 미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좀 그 얼굴을 통해서 여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여유, 편안함. 그런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볼 때 기분 좋게 밝게 여유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움. 그러면서 건강함.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런 최고의 상태를 추구를 하시는 거죠. 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서양과 동양 사이에 그런 그 심미 기준과 철학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지금 미국에 가셔서도 뭐 관련된 지식들을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 그 서양은 이미 산업화가 오랜 시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성형에 대한 어떤 그 내성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 우리는 성형이 어떻게 보면은 상품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성형은 상품화되기보다는 자기 인생을 즐기는 쪽입니다. 자기 인생을 더 건강하게 그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성형을 한다면 우리 성형이 약간의 상품화, 사회적 구조 안에서 너무 빠른 산업화에 그 적응하는 일종의 그런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맞습니다. 많은 젊은 여자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서 취직 경쟁에서
좀 뛰어난 그런 그 위치를 확보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국에서 현재 유행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왕홍의 얼굴도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그런 과도한 경쟁 의식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성형에 희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형을 통해서 인생을 더 즐기고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수술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을 하셨던 그 수술이나 시술들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케이스, 그리고 가장 어려웠거나 특수한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경험도 듣고 싶고요. 만족스러웠던 케이스는 항상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부단히 그런 그 네, 사례들이 네,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건 제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 만족하지 않으면은 거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건 뭐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매 고객한테, 매 환자한테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특이한 케이스라 하면 그 정말로 평생에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보지 않은 환자. 그 다음에 수술실에 조명을 꺼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아주 힘든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에 주사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한테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맞지도 못하게 하고 네, 잠도 재우지 말아달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지나고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뭐 수술을 하실 때 그 기억이 나십니까? 납니다. 레이저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은 그 공부했던 분야가 레이저로 그 주름을 펴는 분야였습니다. 근데 제가 제 그 선생님, 그 스승한테 배울 때는 서양인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서양인 피부와 동양인 피부가 다를 수밖에 없어서 네, 저 혼자 홀로서기 할 때, 제 스스로 개척할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누구나 그런 힘든 시절이 있지만 그런 과정 없이는 또 오늘날에 뭐 동양인의 피부에 맞는 그런 시술법을 개발을 하지도 못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그런 지식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장 잘하시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선생님만의 특별한 뭐 시술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 처음 시작점이 그 피부를 젊게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양인 피부를 어떻게 젊게 해서 그 피부에 있는 주름, 그 다음에 피부의 그 색깔, 우리가 마이클 잭슨의 피부를 희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평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백이라는 걸 넘어서는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까지 이제 피부 쪽이 제가 가장 뭐 중점적으로 공부했던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밑에 그 지방 수술은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눈 안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것은 저는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그 시술을 할 때 눈 밑에 수술 환자가 적은 탓으로 경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눈 밑이 이렇게 뒤집혀 가지고 그 자살하는 환자도 속출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눈 밑에 수술을 한번 좀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해서 이제 가볍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밖으로 째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눈 안쪽을 통해서 표시가 안 나게 하는 그 레이저 시술을 동양에서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시작할 때는 그
그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 전이셨어요? 25년 전입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이제 그 시술을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외려 이제 그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붐이 되고 지금은 누구나가 다 하는 수술에 이제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그게 이제 중국, 일본, 거의 뭐 유럽까지도 지금은 다 하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 이제 수술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무심코 시작을 하신 그 수술은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좀 더 밝게 건강하게 보이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시술법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확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눈 밑에 눈 안쪽으로 해서 지방이 불룩한 걸 그 없애주는 시술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연세가 드신 분들, 노년층을 위한 수술입니다. 젊은 층을 위한 수술은 아니고요. 그렇죠. 아주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네, 그분들이 너무 이제 많이 튀어나오셨어요. 네, 젊어 보이게 하는, 밝아 보이게 하는,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온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더 자신감 있게. 네, 그런 시술이었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제 탑스타가 그 눈 밑에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스크린에서 이제 점점 그 나오는 빈도가 짧아지는 이제 퇴출 위기에 그리고 연예인한테는 그게 치명적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렇게 뽀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술을 받고 그 인생이 너무나 바뀌어졌습니다. 그 예술인으로서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신 셈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시술에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를 이뤄내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좀 대단하십니다. 중국에서는 굉장히 관상을 중요시 합니다. 심지어 뭐 얼굴은 건강, 애정, 학업, 재물, 직업 등 운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성년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좋은 관상으로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선생님께서도 관상을 믿으시나요? 네. 저한테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관상을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그 시술을 할 때마다 그건 항상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점도 많이 들었습니다. 관상이 과연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시술하는 게 과연 그 사람 운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게 과학이냐, 증명할 수 있느냐. 굉장히 오랜 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많은 사실은 사례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재밌는 일도 많고요. 또 젊었을 때는 일종의 그 치기,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의 관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까지 시술을 해주신 분들 중에 좋은 관상으로 바뀌어서 취직이 더 뭐 용이해졌다든지 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셨다는 그런 분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사실 정치인들이 제일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제 CEO가 되기 위해서 자기 그 얼굴을 밝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어떤 결혼을 위해서 하는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클리닉은 연예인으로 데뷔하기 전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톱스타지만 자기를 조금씩 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를 그러니까는 어떤 그 모습을 더 연장하게, 네, 그래도 그 젊어지는 모습을 계속 그 밝은 모습을 건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방문자들이 대부분 그쪽에 속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후자는 훨씬 더 자기 외모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더 자연스러운 그런 그 티가 안 나게 그런 시술 방법을 찾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술한 다음 날도 촬영하는 분들이 많고요. 대부분 다 바쁘신 분이고. 네, 바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술한 다음 날 직장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시술 기술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 부분을 즐기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받고 다음날 결혼한 친구도 봤습니다. 근데 그거 정말 티가 안 나게 잘해야 되는데요. 네, 근데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친구가 뭐 결혼식이 내일 있다고 했으면 제가 시술을 안 했을 건데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인들은 대부분 뭐 좀 리듬이 빠르니까 회복이 빠른 그런 시술법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한테 환자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은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하면 사람들은 보통 김치와 성형을 동시에 떠올리거든요. 그만큼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뭐 아시아 제1의 성형 대국이 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그 경제적인 변화가 한국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맞아서 왔고요. 하나는 일본 성형 대국이었던 일본의 쇠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산업도 지금 일본은 약간 침체기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강대하게 거세게 지금 발전하는 거가 거의 뭐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한국의 의사들이 일본 가서 성형을 배워왔습니다. 그랬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커리어의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성형을 과도하게 했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왕홍과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일본에서 속출하면서 일본의 그 다음 세대들은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형에 대한 시술의 빈도도 뚝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형이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성형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한국의 의사들은 의과대학 가는데 거의 수재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들의 이제 어떤 그 높은 그 수준에다가 당시 이제 아주 성형이 많아지면서 그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현재 한국이 생겼고요. 이런 것은 언제든지 또 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뭐 성형에 굉장히 강국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최선진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성형 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 30대의 성형에서 이제 그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성형으로 많이 지금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젊어 보이는 성형. 그래서 이제 안티에이징.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페이스 리프팅이라 하는데 그래서 안면 거상술이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 왜냐면 이제 외래 이제 중년층이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그 좀 더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 욕구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성형수술이 중년과 노년층을 위한 수술이 급속도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성형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 해외의 그런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뭐 꼭 주의해야 할 팁을 간단히 몇 가지를 전해드린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중국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요. 뭐 자연스럽게 곧 다 터득하시게 되겠지만 첫째는 신뢰죠. SNS 이런 광고 홍보보다는 조금 신뢰를 곧 이제 중시하는 아마 중국 분들은 그런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기반에 두고 좋은 의사들을 찾아보면 아마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의사한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요. 아까 환자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갖추면, 그래서 절대 좋은 시술은 일방적으로 의사에 의해서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생각을 유념을 하시고 성형을 받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SNS라든지 홍보에, 광고에 조금 현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마시겠어요. 네, 신뢰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네. 신뢰할 만한 분한테 가서 네. 시술을 받는 게 최고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선생님께서 혹시 성형을 직접 받으신 적이 있나요? 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장 문제가 지금 여기 눈 밑에, 저도 지금 안경으로 이렇게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눈 밑에 이제 지방이 생겨서 이제 더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주름으로 변하고, 어쩔 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 나이가 이렇게 됐나. 근데 저도 이제 시술을 받고 싶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시술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른 의사들한테 많이 알려드렸지만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은 조금 감춰놨습니다. 저도 굉장히 아픈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도 첫 번째로 아프게는 수술 안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께 아프지 않게 눈밑 지방을 제거해 주실 분이 없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저도 시술을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의 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은 좀 젊게, 밝게, 무통으로 이 시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직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시 성형외과 의사를 하시겠어요? 네, 지금은 의외로, 그러니까는 제가 20대, 30대 의사가 한때는 되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은 굉장히 한편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또 삶의 의미도 찾고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인생을 이제 살아보라 한다면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에서 초청받았을 때, 그때는 한국 의사들이 중국에 거의 가지 않을 때 초창기에 그때 접촉이 있었군요. 네, 초청을 했을 때 그때 중국을 가지 않았던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 그때 왜 거절을 하셨어요? 첫째는 제가 교만했던 탓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몰랐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 카메라 앞에 있는 그 젊으신 분들도 기회가 닥치면 놓치지 말고 과감하게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모르면서 그냥 사양하는 것보다는 그 호기심 혹은 그런 찬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더 인생이 더 풍요롭고
많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인생 경험을 비롯해서 미용 성형에 관한 지식도 전수를 해주시고 더 허심탄회하게 여러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